다나스가 북상하면서 오늘 밤부터 새벽 사이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중계차로 태풍 상황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대명동 가스 폭발 사고는 가스 배달업주가 돈을 더 벌려고 가스를 무리하게 충전하다 일어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오늘 대구를 찾아 국정원 전면 개혁을 요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 포기를 규탄했습니다. 부동산 매도자에게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속여 모두 24명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24호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면서 대구와 경북 지역도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비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계차 연결해 이 시각 상황 알아봅니다. 권윤수 기자 전해주시죠. 네, 중계차는 대구 대봉교 신천 둔치에 나와 있습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도 이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바람은 그다지 세게 불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대구 35mm를 비롯해 영천 35, 구미 20.5, 울진군 후포면 99, 문경 40.5mm 등입니다. 현재 울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울진, 영덕, 포항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나머지 지역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에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접수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대구공항에서 국제선과 국내선 여객기 8편이 결항했습니다. 내일 항공편도 결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용객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기상대는 대구 경북 지역은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태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태풍의 크기가 조금 작아졌지만 여전히 순간 최대 풍속 3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에 50에서 100mm, 동해안 지역에 20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비상근무에 들어간 가운데 각 가정과 산업 현장에서도 산사태나 축대 붕괴, 농작물 피해 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신천 둔치에서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경주시 황룡동 황룡마을 입구에서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지름 70cm 크기의 바위가 떨어지면서 차량을 덮쳐 지나가던 차량 2대가 파손됐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에도 울릉군 서면의 한 도로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해 50여 분 만에 낙석 제거 작업을 마쳤습니다. 한편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오늘 재난 관련 기관들과 합동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인명피해와 재해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수확기 농산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낙동강에 설치된 보수위를 조절하는 데 관련 기관들과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경우 낙동강 수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 낙동강에 있는 5개 보가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상주보와 낙담보, 달성보 등 낙동강 5개 보의 수문을 열고 초당 500에서 12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하류 지역에서는 미리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23일 발생한 대명동 가스 폭발 사고는 불법으로 가스를 충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3일 밤 9시 40분쯤 폭발 사고가 난 건물 인근에 가스 배달업체의 차량이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종업원 구모 씨는 빈 용기를 들고 사무실로 향한 뒤 다시 무거운 듯 보이는 용기를 끌고 나와 화물차에 싣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스 용기를 실은 뒤 3, 4분 후쯤 강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13명의 사상자를 낸 대명동 가스 폭발 사고의 원인은 가스 배달업체의 불법 충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배달업체 업주로부터 가스 용기끼리 연결하는 관인 측도관을 이용해 50kg 용기에 있는 액화가스를 20kg 가스 용기로 옮겨 충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충전소를 통하지 않으면 용량을 속여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충전하다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 압력에 의해서 서서히 밀어넣기 때문에 이 기체가 찰 수밖에 없어요. 이 기체를 빼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원초적으로 위험한 작업이다. 액체가스를 옮기다가 일정량의 기체가스가 차면 충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밸브를 통해 기체가스를 빼내는데 빼낸 기체가스가 건물 내부로 유입된 뒤 뭔가 불티가 튀면서 폭발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업주 최초 진술은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종업원이 전부 관여하고 자기는 관계없다고 진술했습니다만은 조사한 결과 2011년도 개업할 때부터 업주가 휴게실을 자기가 경찰은 가스 배달업체 업주와 종업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사법 처리하고 남구청과 가스안전공사를 상대로 안전점검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내일 한글날을 맞아 지난 2008년 세상에 알려진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은 한 개인의 손에 있는데 책을 내놓지 않아 5년째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세상에 드러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 책은 지금 상주에 있는 배모 씨의 손에 있지만 배 씨는 이 책을 숨긴 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지난해 5월에 끝났습니다. 이 책의 소유권이 상주 지역 골동품업자 조모 씨에게 있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었고 조 씨는 이 책을 국가에 기증했습니다. 책은 배 씨에게 있는데 소유권은 국가로 넘어간 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문화재청은 국가 소유의 문화재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지금껏 행방을 모릅니다. 형사소송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배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배 씨가 이 책을 훔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훔쳤는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훔쳤다고 하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항소심 선고 이후 1년이 지났고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든 원심 파기 결정이 내려지든 배 씨가 이 책을 쉽사리 내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배 씨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소유권에 대한 판결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배 씨에게 유죄가 나온다 해도 배 씨가 책을 내놓지 않으면 강제로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라의 귀중한 유산이 훼손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재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포항 남부와 울릉경찰서에 선거 단속 인력을 증원하고 24시간 선거 단속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금품 향응 제공, 허위 사실 유포, 선거 브로커의 불법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금호공대 교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구미시의 R&D 허브이자 교육연구 복합단지인 신평동 캠퍼스 운동장에다 경찰서를 이전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이 경찰서 이전에 필요한 대책터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총학생회가 지역 국회의원과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핵심 인물인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오늘 대구를 찾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는데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삭제 의혹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초연금 2배 인상, 영유아 무상 보육 등 대선 때 약속한 복지 공약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주의도 후퇴하고 그것도 인정하지 않고 복지 공약도 철회하게 된다면 박근혜 정부의 민주적 정통성 자체를 우리가 참 인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천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고의로 파기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정부가 이미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당이 다른 여야가 바뀐 그런 곳에 국정원을 통해서 전달하라고 했으면 이미 그것이 공개된 그 내부에서는 알려진다는 거 다 전체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어떻든. 천 대표는 군소정당으로서 어려움과 한계가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를 출마시킬 계획이며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는 유지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낸 부동산 매도자에게 전화를 해서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속인 뒤 법무사 거래 확인서 작성 등의 명목으로 한 건에 290만 원씩 모두 24명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34살 김모 씨 등 10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와 서울, 천안 등 전국을 옮겨 다니며 이른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3 대구 시민의 날을 맞아 기념 행사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지역 사회 개발과 사회 봉사, 선행, 효행, 특별상 등 5개 분야에서 5명이 시민상을 받았고 주민자치 유공자에 대한 시상과 축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유상거래 감세 정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3.2 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생애 최초 주택취득세 감면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감소한 지방세수가 3년간 4조 6,90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소액 가운데 85%가량이 보전됐는데 경북이 89.6%로 보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던 반면 대구는 81.1%로 전국 평균 이하였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정보 수집과 위법행위 단속을 지원할 공정선거 지원 단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선발된 단원은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정치관계법 안내 보조, 선거정보 수집과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행정업무 보조 등을 하고 수당을 받습니다. 프로골퍼 배상문 선수가 대구시 홍보대사에 위촉됐습니다. 배상문 선수는 지역 출신으로 2004년 프로에 입문한 뒤 국내 대회 8승과 일본 투어 3승, 미국 PGA 투어에서도 한국인으로는 최경주, 양용은에 이어 세 번째로 우승을 차지한 한국 남자 골프를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오늘 아침 7시쯤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한 주택 1층에 사는 49살 김모 씨가 2층에 사는 부부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38살 김모 씨와 36살 이모 씨가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층간소음 때문에 평소 2층 부부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김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길가에 세워져 있는 승용차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25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4일 오전 6시 반쯤 대구시 내당동의 한 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채 세워져 있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난 뒤 차는 버리고 차 안에 있던 금품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15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일 오후 3시 반쯤 대구시 중구의 한 사찰에 들어가 불전함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일대 사찰에서 같은 수법으로 모두 23차례에 걸쳐 15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40살 송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사찰에 있던 CCTV를 통해 송 씨를 붙잡아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영천시 화산면 28번 국도에서 군위로 이동 중이던 27살 윤모 씨의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트랙터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윤 씨와 트랙터에 타고 있던 53살 김모 여인이 숨지고 트랙터 운전자 46살 김모 씨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가 5년 사이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이 민주당 임내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는 지난 2008년 21건이던 것이 지난해는 75건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도 지난 2008년 22건에서 지난해 38건으로 50% 이상 늘었습니다. 몰래카메라 촬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대구의 경우 노상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업소, 목욕탕, 역대합실, 지하철 순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국가가 조달계약 업체인 A 목재사를 상대로 품질은 같지만 원산지를 속여 납품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